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잇따르는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 그리고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착착 진행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차츰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예년 선거에 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부분도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호남 서진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어떤 인물과 정책으로 또 한 번 약진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느냐가 관심입니다. 지난 선거 땐 후보도 내지 못했고 마땅한 후보군 찾기에 급급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엔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서너 명이 물망에 올라 처음으로 경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역시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젊고 참신한 인재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 이후 감사 인사 차원에서 광주를 거듭 찾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에도 정말 광주의 젊은 세대가 열심히 활동해서 꼭 이번에 보내주신 아주 큰 성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불붙기 시작한 2030을 비롯한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수 있느냐도 관심입니다. 대선과는 선거 지형이나 구도가 다르지만 세대별, 성별 지향점이 뚜렷이 나뉘고 있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정당이 그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다가오느냐, 다양하게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난 대선 광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 격차에 따른 투표 성향이 재현될 것인가도 관심으로 꼽힙니다.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동과 학동 등 재개발 지역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 평균을 2배 이상 웃도는 표를 얻었는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시장 중심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어 이런 성향이 또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성 청년의 광역 기초의원 공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민주당이 얼마나 혁신적인 공천과 새로운 인물을 내놓느냐도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여야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 정당들은 조속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마무리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기준 전남도 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79곳. 절반 가까운 46%가 2인 선거구인 반면 4인 선거구는 11곳으로 13%에 그쳤습니다. 선택권이 적을수록 거대 정당에 유리한 만큼 정의당과 당시 민중당이 당선된 비율은 단 2%, 6명뿐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수공천 금지도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맞게 다양한 세력, 정치 세력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확실한 제도가 바로 다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소 2인 규정과 선거구 쪼개기, 복수공천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라며 당선자의 약속대로 국민의힘도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의 국민통합 약속을 이번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역시 사무실을 비운 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2만 명대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9,808명의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서는 11,4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순천과 여수, 목포 3개 지역에서 나오는 등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2만 명대 확진은 사흘째 계속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 보조금으로 광주 수영연맹에서 생존 수영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업이 아예 열리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기념해서 광주 수영연맹에서 생존 수영교실을 열었습니다. 광주시에서 보조금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원금은 광주시 체육회로 전달돼 실제 사업 운영은 광주 수영연맹이 했습니다. 수영연맹이 생존 수영교실을 열기 위해 빌린 장소는 2곳, 남부대 국제수영장과 남구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장의 이름으로 보고된 서류인데 두 수영장에 수강생이 각각 160명씩 모집돼 총 320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장소에 각각 320만 원씩, 총 640만 원의 시설 이용료도 지급됐습니다. 수영연맹의 실적 보고에 따라 작성된 기록입니다. 수영연맹에서 저희 시설회를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서류상에는 이 체육관에서 생존 수영교실이 열렸다고 기록돼 있는데 정작 이곳 수영장에선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남구 다목적 체육관 일부 직원들은 해당 수업을 들으러 온 시민도 수업을 하러 온 강사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체육관 자체 수업만으로도 공간이 꽉 차서 수영연맹에서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320만 원을 입금한 게 오히려 의아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 행사가, 큰 행사가 있었으면 다 알았을 건데 전혀 그런 내용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그거는 부당한 거래잖아요. 당시 이 사업 담당자는 신청자가 적었을 뿐 없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원활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숫자가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강사들은 대기하고 있었고 오게 되면 하게 되고. 하지만 당시 광주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접수 인원이 마감됐다고 공지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광주시 체육회에 정원이 모두 찬 것처럼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가 보조한 5천만 원이 제대로 쓰인 건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나주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경찰서 2층 중앙에 비치된 지문 등록기.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할 때 초과 근무 시간을 남기기 위한 용도입니다. 경찰관들이 이렇게 지문을 남기면 하루 근무 시간이 전산상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경무계 행정관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경찰서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 마스터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는 그 조작이 가능했던 거죠. 문제가 된 행정관 A씨는 평소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나주경찰관 28명의 출퇴근 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수당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허위로 받은 금액은 한 명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 이 모든 일이 무려 3년 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졌습니다. 행정관 A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28명의 경찰관은 올해 정기 인사에 발령 조치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싹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0개소에 싹 분산 배치했어요. 나주 근교에 있지 않는 타 지역으로. 진도, 완도, 해남, 목포 이런 데.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부당 수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행정관 A씨와 경찰관 28명을 공전자 기록 위장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부당 수령액을 환수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앞둔 조생종 햇양파들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라도 건지려는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애써 기른 양파들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가 트랙터 바퀴에 힘없이 갈려나갑니다. 양파값 폭락으로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원가라도 건지기 위해 출하 대신 산지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기른 양파를 직접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자식들 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이렇게 길렀습니다만은 출하를 해도 도저히 출하비가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아픕니다. 최근 저장양파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약 70% 줄어든 킬로그램당 300에서 400원 선. 코로나19로 외식과 학교 급식 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수확된 양파가 재고로 남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공판장에 나가가 보면 저장 양파가 곳곳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 양파들 그대로 있으니까 저장 양파들은 가격도 없고 또 양도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산지 폐기도 폐기지만 농가의 산지 폐기 요청이 할당된 면적보다 더 많다 보니 남은 양파밭은 폐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양파밭 40헥타르의 산지 폐기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산지 폐기를 조속히 실시를 하고요. 필요시에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양파 사재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가 양파 농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광역방사능 방재센터가 전북 부안군에 건립될 것으로 보여 영광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근 광역방재센터 우선협상 대상지로 부안군을 선정했습니다. 한평군도 함께 신청했지만 군유지를 제시한 부안군이 선정됐습니다. 영광군 의회 등은 전남도와 영광군 등 유관기관 지원의 용이성과 접근성,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한평군이 최적이라며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반쯤 옛 연인이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수차례 남기는 등 스토킹하고 있다는 20대 여성의 A씨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통장 입금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자 3명이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유발하고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요구했던 의과대 신설 문제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새 정부 방역 방향을 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의 최대 90%를 감당했던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 방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공공병원 확충보다 민간병원의 역할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어 의료 민영화 가속화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확진자는 앞으로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됩니다.
전라남도는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도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부터 전화 상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며 특히 먹는 치료제도 집중관리 의료기관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 바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는 낮보다 밤 시간에 상대적으로 더 시끄러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광주의 도로변 주거지역 낮소음도는 63데시벨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준치인 65데시벨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밤 시간 소음도는 58데시벨로 밤소음 환경 기준치인 55데시벨을 3데시벨 정도 웃돌았습니다.